네, 2024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규모 정치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소재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목적은 윤석열 하야입니다. 수단은 뭐냐? 윤석열 바보 만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어서 하야시키자. 이걸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요한 공작에 나섰다. 이게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국힘당과 용산의 대응은 깝깝하죠. 굉장히 영특한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나라가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구려가 불리한 상황이었죠. 고구려가 계속 뚫립니다. 근데 확 뚫리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게 누구냐? 을지문덕이죠. 그 수양제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승기를 잡으니까 그때 118만 대군인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부대를 끌고 왔죠. 관도대전, 적벽대전 뭐 해서 중국 역사에서 3대 대전이 있는데 거기에 동원된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고수대전에 동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동원해놓고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또 30만 대군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병력이 60만이 안 되고 50만입니다. 그때는 인구가 훨씬 적을 때인데도 30만을 별도로 별동대, 특공대 개념이죠. 꾸려갖고 우중문이 이끌고 쳐들어가게 합니다. 그걸 상대하는 을지문덕이 일부러 퇴각을 계속하죠. 이 36개에 따르면 내가 불리할 때, 싸움에서 질 것 같을 때 하는 계책, 패전계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유명한 게 저들이 탈환하고자 하는, 뺏고자 하는 성을 비워주는 공성계가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평양성을 열어줍니다. 그냥 무혈 입성하게 해주죠. 그때서야, 물론 그 전에 심리전을 한번 펼치죠. 여수장 우중문시 해갖고 묘책 9천문이여 당신의 묘한 책략은 하늘에 이르렀고 뭐는 했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면 어떠리 하고 여수장 우중문시를 줘서 오히려 더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공성계를 딱 씁니다. 그때서야 이 우중문이 속았다라는 걸 알고 빠져나갈 때 들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갈 때 살수에서 대규모 수공을 해서 30만 별동대를 전멸시킵니다. 그 바람에 100만 대군이 전부 다 후퇴하게 되고 수나라는 무너지죠. 적을 유인해서 역전승을 한 을지문덕이 국힘당이나 용산에 있느냐. 이게 원래 한국 정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통령 바보 만들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탄핵으로 하야한 박근혜 바보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용어로 정리하지 못해서 그게 그거였구나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뭐 했냐? 머리나 올리고 있지 않았느냐?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대할 때 굳어버리고 참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이 죽음의 구판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 세력들한테 말리기 시작하죠. 운동권에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희생된 여학생의 아버지가 막 격렬하게 박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게 나오고 나중에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시위도 하고 언론을 많이 탔었죠.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는 박근혜.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집니다. 그게 어떻게 터졌냐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였던 이아무개. 그 친구는 나중에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수당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던 사람이죠. 요즘은 조용하네요. 이진 X 기자입니다. 그렇게 언론이 쓰기 시작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이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다 해서 삼성의 이재용 등 재벌들이 줄줄이 달려들어가고, 김은종 씨인가요? 문화부 차관으로 있던 사람이 문화계에서 어떻게 보수 세력만 지원했다라고 터져나오면서 줄줄이 문화계에서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왕부원군 소리를 듣던 비서실장 누굽니까?
옛날 법무부 장관 했던 김 누구죠? 할아버지. 그분도 달려 들어가고, 경제수석 안종범 씨도 달려 들어가고, 완전히 정권이 무너져 가게 되죠. 그때, 그렇게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한번 터지니까, 이 쏠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언론은 뭘 합니까? 여론조사기관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공개를 하죠. 뚝뚝뚝뚝 20% 이하 떨어지고 10%, 5%딱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인데 각자 도생이 나오면서 김무성과 유승민을 비롯한 사람들이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국힘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에서 어쨌든 박근혜를 날려야 된다고 나오면서 박근혜는 그대로 탄핵으로 추락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보수 세계는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몇몇 언론들, 특히 이제 친민주당계, 친이재명계 언론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게 20에서 15로 가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이 정치도요, 공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1.1 더하기 1.2, 0.9는 2 이 정도 계산은 거의 합니다. 현대의 정치학도 계량 정치학이 돼서 다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은 이젠 골로 갔구나 이렇게 봅니다. 국제 정치에서도요, 두 나라가 전쟁할 건가 안 할까를 연세대학교에 계셨던 김우상 교수가 주로 그걸 연구하셨는데 다 이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5%, 지금 20%가 지금 위험한데 10% 떨어지고 5% 되면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 괴멸을 노린다라고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민주당과 같이 살라미 전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떡은 떡대로 받아먹고 나중에 할머니도 잡아먹는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쨌든 여당이니까 여당이 행정공무원들을 이끌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하고 이 여당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당의 리더인 대통령을 분리시킨 거죠.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데 계속 군복무하기 위해서 왔던 우리 최상병 죽음을 이렇게 뭐 이상하게 꼬이게 한 사람들을 쳐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면은 군 수뇌부가 이게 대통령 지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군 수뇌부가 대통령 지시보다가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듣는 게 아니라 여론을 의식하면서 이 굉장히 유능한 이 장성들이 어리뻥뻥 얼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도 막 떠들면요, 법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눈치 보면서 윤석열 곧 가는데 내가 저거 잡았다가 나중에 골로 갈 일이 있어? 안 하죠.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복지부동 딱 지켜보기만 하면서 언제 윤석열 골로 가나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행정부하고 윤 대통령이 분리돼.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인기율이 막 떨어졌을 때 어느 지방인가 어디 행정부서에 가서 이렇게 뭘 얘기하는데 화면에 밑을 비춰주는데 공무원들이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현이 혼자 이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반이 생긴 거죠. 뭐 당에서 그때쯤 보게 되면 5%가 됐을 때 유승민, 김무성이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안에서 배신자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뭐 정당 소속원도 아닌데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민주당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7년 전에 지금 그 전술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쓰느냐?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하 언론,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지만은 현재까지는 21대 국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힘당의 의원이 100몇 명이죠. 근데 그 중에 다시 당선된 사람은 55명이고 아예 공천을 못 받았거나 낙선했거나 또는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 50명쯤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22대 국회에 어쨌든 못 나옵니다. 근데 현재는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불출마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공천을 못 받았거나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살살 꼬시고 그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꼬시지 않아도 자기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위해서 과도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당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길 수도 있죠. 즉 윤석열 지지를
안 하고 민주당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50명의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 통과했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겠죠. 하겠다고 거의 밝힌 셈이죠.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몇 사람이 구속되고 해가지고 제적이 300명이 아니라 295명입니다. 295명 중에서 절반인 150명쯤 되겠지.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힘당 의원이 100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국회에 나가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돼서 들어온 걸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 중에 아까 50명 중에 누군가가 저쪽으로 붙으면은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민주당이나 범야권 의원 총수는 180석으로 봅니다. 한 10석 정도만 더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그럼 국힘당에서는 자기네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재의를 할 때 야 우리는 아예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명이 싹 빠지죠. 빠지게 되면 그럼 국회가 안 열려야 되는데 제적 과반수는 이미 180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적 과반수가 1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계열만 다더라도 국회는 열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힘당은 하나도 없으니까 180명 다 찬성하면은 100% 찬성으로 이 거부권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100여 명이 들어가서 전부 다 반대하면 되는데 그중에 한 10명만 아니 한 20명만 빠져나간다. 근데 문제는 이 투표가 비밀 투표, 무기명이야. 누가 찬성했는지 몰라. 이번에 22대 당선된 사람도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찬성한다 그랬고 김웅도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5월 28일쯤에 이제 다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데 이때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 국힘당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바로 바보가 되면서 지지율이 15, 15 가면서 그러면 이제 아무도 대통령 말을 안 듣죠. 오히려 대통령이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모든 사람이 관찰 대상이 되면서 누가 손 쑥 집어내서 잡아가지고 후라이팬에 또는 뭐 삶아서 먹으면 그만인 거지.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참 어려운 우리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줬다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권력을 되찾고 이재명은 모든 재판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열게 됩니다. 이런 공작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을 지지하는 해병대 전우의 전부는 아니죠. 일부는 뭐 굉장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니까 막 분노하고 있는데 해병대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수가 이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구려가 수나라 때는 막아내지만 당나라 때가 초월할 때 망하는데 그때 고구려 평양성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그 연개소문의 아들끼리 싸우게 되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때는 고구려 때만 해도 글을 쓴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보물에 가까울 때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기억으로 전달하지 글로 전달하는 건 그 종이도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암호처럼 씁니다. 많은 정보를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종이가 그런데 그런 걸 딱 보고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불경을 공부하는 스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기록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박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성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중신성이 엘리트로서 지금 얘기하면 AI 같은 거지. 제갈공명 같은 사람으로서 고구려 왕실에 있다가 이자가 먼저 아이고 도저히 못 이기구나 하고 먼저 배신을 해서 고구려 성문을 열어주죠. 그때 오히려 이적은 이게 공성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하라 장수 우중문이 속았잖아요. 그건 줄 알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뭔가 진짜인 것 같다고 들어가서 고구려를 함락시키고 보장왕을 생포해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먼저 배신한 거는 신성이었습니다. 이런 배신이 일어나도록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그 전에 이재명을 잡아넣었으면 되는데, 뭘 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뭐, 이정섭 사건, 대사 사건, 뭐 터지고 하니까,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휙 하고 이제 보수 중에 상당수가 보수를 안 찍어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미안해 하는데, 이제는, 아유, 윤석열 바보네 하면서 점점 돌아서면서 윤석열 바보론이 확산될 겁니다. 중신성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을지문덕의 길을 걸을 것이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당에서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해야 됩니다. 중신성도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완영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도장 찍어준 거지. 우리 역사에는 신성 말고도 이완영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완영만 혼자 욕먹고 있죠. 국힘당에서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것이냐. 이미 언론은 뭔지도 모르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자체가 기사니까 계속 쓸 겁니다. 여기서 뭔가 게이트 하나 터진다. 게이트를 지금 막 불붙이려고 하는 게 김건희 게이트잖아요. 지금 대통령 장모도 투옥돼 있고 처남도 욕먹고 있고 계속 처갓집을 건들면서 김건희까지 흔들어대면 바로 박근혜 꼴 나는 거지. 김건희 게이트가 최순실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큰 틀을 딱 보시면서 야,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국민들은 알아차립니다. 박근혜한테 미안해 하듯이 참 민주당 놈들 맡기니까 나라 다 팔아먹는구나. 나쁜 놈. 그러나 그때는 때가 지난다. 자, 대한민국은 이북이 흔들고 국가를 건설해 온 보수 세력을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사파가 흔듭니다. 이 둘을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그중에 더 맘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계속 김정은을 치자는 주장을 나는 반복해오고 있는데 꿈쩍을 안 하네요. 하야를 위하여 윤석열 바보 만들기. 그 수단으로 최상병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거부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걸 즐기면서 서서히 몰아갈 때 민주당은 승전골을 울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점점 골로 갈 겁니다. 이 큰 틀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느 편에 설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